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유류세, 도로 사용료, 대중교통요금 50% 할인 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25센트를 할인해주고 도로 사용료도 동일하게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40리터는 11달러, 60리터는 17달러가 할인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주당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란트 로버슨 재무장관은 생활비 압박이 지금 뉴질랜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할인 조치의 연장이 시민들의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은 지난 3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기획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할인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6년 만에 최고로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때까지 추가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0.5%포인트 인상된 2.5%입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성명에서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가계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년 이래 최고치인 6.9%를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1 내지 3% 목표 범위 내로 되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력과 자원 부족, 겨울철에 나타나는 독감과 감기 등 계절성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증가, 해외 노동력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민족부가 주최하는 뉴질랜드 국가 안보를 위한 모임이 지난 12일 오클랜드 시내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뉴질랜드 국경과 해양 환경의 보안,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총선 간섭이나 적대적인 국가 활동에 대한 방어, 사이버 위협, 온라인 피해와 허위 정보, 국제적인 심각한 조직 범죄,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 문제, 국제관계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A long-term insights briefing is a new way for the government agencies to better understand the issues that are likely to impact on the future well-being of New Zealanders, that are of concern to New Zealanders. What is the dream we have as a country for what the future might be like with national security? In New Zealand here, workplace, the first thing you have is about safety. Look, I feel really hopeful and encouraged by what we heard today from a wide number of community members.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actually hear from the diversity of our various ethnic communities. Here today was on a very important topic of national security, which actually is important to all of us, and we all have a part to play. So just hearing their perspectives, their views, and ensuring that government officials can hear what people are thinking on the ground and some good ideas and solutions, I think is very exciting. 뉴질랜드 전국 교실의 거의 85%에 자체 이산화탄소 모니터가 없어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실 공간에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학교 교실에서 이산화탄소 수준을 테스트했는데 창문이 닫혀있는 추운 날 내부의 CO2 수준이 1373 ppm에 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CO2 농도가 800 ppm 이상이면 문과 창문을 열고 1251 ppm 이상이면 잠시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줄리 베넷 선임연구원은 모든 교실에 이산화탄소 모니터가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COVID-19 백신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 500명 내지 700명의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지도자는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를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처음에는 의료 종사자의 백신 의무화를 지지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이들이 교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속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의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 일선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깽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더 많은 수색이나 압수 권한을 갖게 되며 시계, 자동차, 보트에 대한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제한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금 지급 제한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협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신임 경찰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갱단 사건은 전혀 용납될 수 없다며 총이나 자동차, 오토바이를 압류하고 돈 세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편 시가지나 가정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폭력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갱단과 그 밖의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SB와 키위뱅크는 중앙은행의 최근 공식 현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모기지와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ASB의 주택 변동금리는 신규 대출의 경우 7월 20일부터 기존 고객의 경우 7월 27일부터 5.85%에서 6.35%로 인상됩니다. 오비트 주택 대출금리는 5.95%에서 6.45%로 인상됩니다. 은행은 저축 플러스 예금 계좌의 최고 금리를 1.25%에서 1.7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ASB의 정기 예금 금리도 전반적으로 인상돼 18개월 만기 금리가 4%로 오르게 되고 키위뱅크의 변동 주택 대출 금리는 5.5%에서 6%로 인상됩니다. 건설업자들을 위한 K 컨스트럭션 세미나가 지난 9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인택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건축자재 시장이 일부 기업의 독과점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소규모 한인 건설업체가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애로점을 설명하고 우리 동포 건설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효섭 한인회장은 최근 건설 관련 전문직과 관련 종사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한인회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동훈 한인건설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건설 세미나가 조금 늦어졌다면서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Here's my team, my wife, my future, my Where's B? So many of you have dealt with B, so that's my wife.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